네,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죠. 최고의 정치.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요즘 골치 좀 아프십니까?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근데요. 네, 저도 이게 정치를 직접 하고 또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하면서 한 30년 동안 가까이 있었는데 정치도 세상 일이라서 만사가 정치 만사 사필 규정입니다. 사필 규정이다. 네. 그럼 정이 뭡니까? 여기서 정은? 그 정을 향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관심 갖고 네,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요. 예,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하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권력이든 일반 서민이든 누구에게든 네. 검찰 스스로에게든 예, 대한민국 검찰 권력은 공정하냐? 음, 이 문제에 대한 질문, 이 문제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검찰 개혁이 결국 그건데 예, 이 문제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했으면 사실은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대한민국 검찰이 문제가 있는 그만큼 저는 개혁이 된다. 그런데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법원에서는 윤석열 총장 쪽에서 냈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예. 그다음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감찰에 문제가 있었다고 또 예.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이제 손을 들어줬다. 뭐 언론의 표현을 빌면 뭐 다들 그게 이렇게 이제 언론의 표현이고요. 예,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필귀정이라고 할 때 예, 바르게 결론을 내리려면 죄송합니다. 네, 그 과정 자체가 예.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된 건 맞아요. 그냥 감찰위원회에서 이게 본인이 그 감찰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네. 그런 점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그 감찰 담당관들의 방문과 서류 전달 이런 걸 다 거부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보면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또 다른 문제인데 네, 감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현재 있는 검찰 대검의 우호적인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국민의힘과 관련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감찰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한 거는 뭐 법무부에서 일 처리하는 데서 짚어봐야 될 문제이긴 하나 네, 지금 그게 감찰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이 사안 전체가 정리된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그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잖아요. 가처분 인용 결정도 뭐 법원 결정문의 내용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이거는 윤 총장의 징계가 지금 사안이죠. 이 징계의 근거가 존부,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그거는 나중에 징계 과정에서 다투고 예,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할 만한 긴급성이 있느냐 이 점에 대한 판단만이다 하는 건데 네. 그거는 뭐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그 법무부에서 제기한 검찰총장 징계 사유가 사실이냐 아니냐 적당하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전혀 아니죠.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뭐 이제 뭐 법원의 판단이나 감찰위원회의 판단도 있지만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죠. 절차 규정을 지키면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책 잡힐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또 하나의 관심사는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의 소집 절차는 또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 문제도 짚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중요한 문제고요. 네.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그 검찰이든 법원이든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절차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럼요. 예. 어떤 한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윤 총장에 대한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사법적 판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직무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해서 윤 총장에게는 엄청난 명예의 손상이 됐든지 아니면 권리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서 그 절차가 충분히 적법하거나 적당해야 되는 건데 네. 그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서 법무부에서 지금 사실관계에 대한 거를 판단하는 거는 그 절차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게 판사 사찰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업무냐
이런 거는 결국은 징계위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당사자 얘기를 충분히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핵심 쟁점인데 저는 그 점에서 사실은 이 대검이나 윤 총장도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이 징계 청구의 가장 본질적인 계기가 된 거는 윤 총장의 감찰 거부였어요. 네. 그러니까 대면 감찰 안 받겠다. 사실은 이게 문제의 시작점이거든요. 예. 만약에 거기서 감찰을 받았다면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이걸 징계 사안으로까지 급하게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면 감찰을 거부하니까 장관 입장에서는 총장이 분명히 이거는 이 사찰 문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감찰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네. 감찰을 해서 대면 감찰을 한다면 윤 총장을 바로 이렇게 징계를 붙이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왜? 감찰 결과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과정, 본인의 소명을 듣고 또 여기에 대해 다투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아예 감찰을 안 받겠다고 해버리니까 예. 그러면 총장이 아니 그 장관이 그만두든지 장관이 지위가 안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장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떤 검사도 왜 나만 지휘하냐 이러고 반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직 전체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여서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형식 논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징계 과정에서 충분히 윤 총장의 뭐 얘기나 소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사실 중심으로 정말 사필 규정이 실현될 수 있게 절차를 잘 이끌어 달라 이런 부탁을 좀 드려요. 예. 그러면 지금 저 당장의 관심 내일 그러면 징계위는 소집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 소집해놨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징계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소집을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당사자인 그러니까 피징계자 윤석열 총장이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이제 징계위 구성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자료 준비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변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내일 열린다고 일단 봐요. 연기 요청 의사는 이미 밝혔고 오늘 공식 접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기 요청. 그런데 이제 한 번 연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건지는 뭐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 연기 요청의 내용이 얼마나 이제 적절하냐가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징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의원님께 뭐 질문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제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되는 법대로 문제예요. 절차대로. 이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안팎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법사위원이시기도 하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퇴를 했고 그다음에 또 뭐 검사들이 뭐 또 사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그 움직임의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되게 복잡합니다. 네. 복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거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그렇게 자꾸 그려요. 네네네. 근데 그건 이제 언론의 그림이고 그런 검사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행보라든가 네.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검사들도 꽤 있는데 적어도 어떤 총장이 검찰을 대표하는 총장이 예. 임기제 하에서 예. 이 정도 사안 가지고 물러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총장을 소신 있게 수행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이런 이제 검찰 그 조직의 운용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저는 뭐 그거나 저거나 뭐 이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뭐 검사들의 문제 제기도 귀담아 듣긴 해야 되지만 좀 위험한 게 있어요 지금. 어떤 점에서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예. 2,000명이 이 문제, 이 국민들은 지금 반반 내지는 적어도 뭐 3대4 정도로 갈려 있는 거거든요. 예. 윤 총장이 부적절하다 또는 윤 총장이 뭔가 검찰총장으로서 좀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잘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근데 사실은 검찰 내에 그 국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겠다. 우리가 개혁을 앞장서서 해보겠다. 이런 얘기는 그동안에 거의 안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의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검찰의 권한 또는 검찰의 어떤 뭐 이 검찰에 대한 침해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2,000명이 같이 스크럼을 짠다.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엘리트 집단의 이런 연합은 네. 상당히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노무현 정부 초기에 검사와의 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검사와의 대화까지 이루어졌던 어떤 장관 인사에 어떤 그 뭔가 그 저항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예. 그때와 견주어서 본다면 역시 어떤 이것도 조직 이기주의에 기초한 어떤 그 반발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고요. 예. 검사들이 보기에 억울하다. 우리는 충정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검사 그러면 되게 권력이 센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 검사들이 한꺼번에 모여갖고 같은 목소리를 낸다. 근데 대한민국이 그 통제가 안 된다.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만약에 이게 어떤 정말 국민들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뭔가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모여 있다면 좀 그런 걱정이 덜 할 텐데 네. 결국 검찰총장 시키자고 검사들이 다 이렇게 이제 힘을 결집하는 게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이게 지금 그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비춰지면서 한 발 국민들이 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고비를 지나면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또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쟁점이 되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검찰 개혁 차원에서 과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진단하고 또 어떻게 다뤄야 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냐. 혹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들의 집단적인 의사 표시나 이런 것들을 공직기강의 차원에서 나중에라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 이런 말씀은? 거죠.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예. 과연 검찰 개혁의 주체가 되고 있느냐 이 논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임기제가 흔들린다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의견 제기할 수 있죠. 예. 그러나 검찰이 공정하지 못했다. 또는 검찰이 편향됐다. 네. 그리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한 검사들의 대답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처음으로 사인을 했다는 게 월성원전 관련해서 산업부 관계자들 구속영장 청구한 거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와 정면 대결로 가는 거 아니냐. 오늘 조간들은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던데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잘못 가는 길이죠. 아, 윤석열 총장이 예. 어떤 점에서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적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대하고 옳지 않은 있다. 길이에요. 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 관련된 수사를 한다고 막거나 네. 문제 제기한 게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하거나 하겠죠. 문제는 그 수사했다고 지켜봤는데 네.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는 만큼 수사한 게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적대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조국 수사부터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네. 이번 월성 수사도요. 예. 실제로 이제 정책 결정을 수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이 부당하다. 이게 수사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뭐 문서 폐기한 거 이런 것들을 문제는 이제 문서를 폐기했다는 건데 네. 이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보면 네. 이런 일들이 그 공직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방해로 지금까지 문제된 적이 없어요. 감사원에서도 이걸 고발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내가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 특정한 문서를 삭제했어요. 이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했느냐? 포렌식 하면 다 나오는데요. 수사를 하면 이게 은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업무 과정에서 혹은 자기가 이거는 혹시라도 업무상으로 누가 이제 이거 보게 되면 내가 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거여서 감사원에서 이거는 고발하기 적정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도한 수사라는 말씀이시고 그 과도한 수사의 결과로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승인을 한 거에 대해서 네. 그럼 윤석열 총장은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이거를 수사 지휘권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현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뭐 검찰을 못 살게 군다. 아니 검찰을 뭐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여간 뭔가 맞서야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네. 그거는 그 싸움은 검찰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거는 예. 검찰은 예. 적어도 이 집행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위임된 권력입니다. 네. 이게 자기 권력이 아니에요. 예. 자기 의도와 어떤 목적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엄정하게 법대로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특별히 적대적인 네. 이런 검찰은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50% 가까이 되고 하는데 이 국민들이 절대 이거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다시 그 정말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조국 국면 때 어떤 수청에서 촛불이 어떤 밝혀졌던 것과 같이 예. 어떤 국민적 저항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적대하는 수사를 계속 하게 된다면 저는 그 국민들의 또 엄청난 저항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떤 심경으로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해석이 구구한데 예. 추미애 장관의 어떤 윤석열 그러니까 총장 징계 시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감을 하고 용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도요. 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법무부에서 보도자를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예. 보니까 판사 사찰도 이건 뭐 직권남용에 적용될지 여부는 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부적절한 업무예요. 그러니까 업무상 의무에서는 일탈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징계까지 가려면 이 사실관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과정은 사실은 법무부 또는 그 감찰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는 거여서 이건 절차를 통해서 확인되는 과정이 꼭 필요해서 대통령께서도 보고는 받으시겠지만 네. 이거에 대해 예단을 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 정말 엄정하게 법대로 해라 나오면 그 법대로 한 결과 이거는 해임 사유다 그러면 해임하는 거고 별거 없다 그러면 놔두는 거고 그래서 법과 절차대로 엄격하게 해라. 이게 이제 대통령의 기본적인 방침이죠. 절차대로입니다. 어떤 그 이야기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